어찌되었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했었죠. 예.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어요. 예.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해도.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해도 우리가 이기는 선거도 만들어냈었어요. 맞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때. 예. 그러면 그걸 재현해내야만 걱정하시는 것들을 더 면밀하게 밝혀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민주당은 다음 지방선거도 다음 총선도 이재명 얼굴로 치르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의 그 장악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민주당 내에서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우리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띄워서 선거를 치르는 방법 등이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그 누구도 내가 이재명을 대신하는 다음 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나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결국 이재명을 상대로 누가 보수 우파와 중도까지를 결집시킬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3년 뒤 총선은 차치하고 1년 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갑자기 변하게 되면 가까스로 긁어모으니 41% 42%도 와야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 개인으로 보면 너무 어려운 짐이고 좋을 거 하나 없는 십자가 지는 일일지 몰라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아주 짧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준 파도 미담만 나오고 보수 후보인데 네거티브 할 게 이렇게 없는 후보는 처음이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다시 한번 당을 추스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의 심장부를 찌르는 그러한 어떤 선봉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선수는 우리가 더 좋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선거 승부의 최대 요충지는 서울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 누가 가져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현역인 오세훈 시장도 있고 예. 또 그 어려운 동작에서 이재명의 방해를 뚫고 승리한 나경원 의원도 있어요. 예. 경기도로 가볼게요. 경기도가 힘들죠. 그렇지만 과거 김은혜 의원이 정말 아슬아슬하게만 1% 안팎으로 졌잖아요. 0. 몇 프로로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 이번에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다시 한번 전국구라는 걸 증명했거든요. 그리고 새우깡 먹으면서 라방하고 기타 치면서 유세 나와가지고 김문수 후보 발목만 잡았던 그 밴댕이 소갈딱지랑 다르게 안철수 의원은 우리랑 생각은 다르지만 야 그래도 할 때는 한다. 예. 태도가 됐다. 사람이 됐다라는 모습을 이번에 보수 우파 지지자들한테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지사 한번 도전해보면 김은혜 의원보다 훨씬 더 해볼 만한 승부가 또 펼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선수들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 대다수가 우리 현역이기 때문에 현역 프리미엄으로 한번 싸우면 1년 안에 이재명 정권이 휘청휘청거리고 힘들어하는 그 빈틈을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 희망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힘을 불려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차원에서 요 이야기 정도만 짚고 이제 이재명의 말도 안 되는 삽질, 민주당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법부 방해 논란으로 한번 이슈를 전환해 볼 텐데 국민의힘 이야기를 먼저 하죠. 네. 새로운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16일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14일에 후보 등록을 하고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당대회를 언제 여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 등이 있는데 일단 원내대표 선거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든 새 전당대회든 비대위든 간에 한동훈과 그 아류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숨쉴 공간이 생기면 지방선거고 총선이고 하나마나 다 망한다고 봐요. 우리 보수가 매번 분열해서 망했는데 역대급 분열의 씨앗이 한동훈이거든요. 네, 여기도 막 씨앗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이 분열의 씨앗을 우리의 화분에서 걷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당 개혁 과제라고 보고 당무감사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근데 한동훈 최측근인 유일준을 당무감사위원장에서 파면시키고 공정한 인사, 우리 원영석 변호사 같은 사람을 당무감사위원장 넣은 다음에 당원 게시판까지 당무감사 해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년의 당 지도체제를 통한 여러 가지 지금 혼란들, 의총에서의 여러 목소리들 우리 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 당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 이번에 그 특검법 3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특검법 3개 동의한 22명의 의원이 있어요. 그 22명 뭐 100%는 아니라도 뭐 또 다른 의견 내부에서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한 20명 정도가
친한동훈계라고 보여져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나머지 우리가 한 8, 90명 되는 나머지 의원들은 일단 반한동훈이죠. 반한동훈인데 이분들이 어쨌든 뭐 절대적으로 이런 많은 어떤 그런 숫자도 많고 그리고 이제 친한동훈계는 비례가 많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만 따지면 훨씬 더 비중이 이렇게 반한동훈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당 대표라는 거 지금 우리 원내대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 당 대표라는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각 진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진영의 대통령보다 그 반대 진영의 당 대표가 더 장악력이 커요. 그게 무슨 말이냐? 대통령만 하더라도 여러 기구에 어쨌든 견제가 지금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당 대표가 있으면 이 홍길동이라는 당 대표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진영을 장악하는 능력이 훨씬 그립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뭐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그 총선 시즌은 아니니까 좀 널널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각 그 국회의원들마다 당협위원장 원외들마다 자기 지역의 기초의원 또는 이제 그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을 공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앙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각 그 당협위원장들이 좀 원만하게 공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또는 내가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공천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각 의원들은 그리고 꼭 원내가 아니라도 원외 위원장들은 이런 자기 지역에 어떻게 공천을 할지 그리고 그 공천을 할지가 중앙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것 때문에 각별히 예의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반한동훈 쪽에 계신 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대표가 되면 과연 공천을 제대로 자기 지역구에서 할 수 있을까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는 전당대회 각별히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자기한테 뭐 한동훈 쪽 사람들은 한동훈한테 유리하게 그 한동훈 쪽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또 그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노력이나 그런 애를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딱 두 가지 기준으로 볼 겁니다. 예. 이 조기 전대가 뭐 김용태 위원장 말대로 9월에 열릴지 아니면 그보다 빠른 7, 8월에 열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취재를 해보면 비대위를 더 오래 하자라는 여론 자체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전당대회를 8월이나 9월에 열자는 데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다만 김용태 위원장 거취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 전대를 통해서 어설픈 통합, 어설픈 탕평, 뭐 손잡고 같이 가자가 아니라 이 보수 분열의 씨앗같이 생긴 이 화분에 심겨지면 정말 원래 뿌리에 가야 될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화분을 다 죽게 만들어버린 이 분열의 씨앗, 친한계와 한동훈이라는 분열의 씨앗과 타협하지 않고 맞서 싸우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제가 보는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 심플합니다. 당무감사에서 당원 게시판 감사할 거냐 말 거냐 유일준 교체하고 그런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후보를 저와 멸콩TV 시청자들이 아마 많이 지지하게 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지금 한동훈 측의 위드훈이나 이런 한딸들이 대선 경선 때 대선 운동 안 하고 이재명 찍어가면서 당원 가입 운동 엄청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전당대회 한번 해보자고 벼르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탈당하고 당원 가입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분열의 씨앗이 이 화분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탈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 대선에서 또 패배했기 때문에 실망감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재명이 하는 이런 행동을 보면 정말 또 정떨어지는 일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당원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손에 손잡고 다른 분들도 당원으로 만드셔야 그렇게 만들어진 표를 가지고 이 당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원 기준이 8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2. 그러니까 이 당원의 여러분들의 어떤 뜻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그 당은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야심한 새벽에 그런 뭐 기존에 우리 당이 뽑은 후보를 취소시키고 새로운 후보의 등록을 받는 그런 폭거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원 여론조사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뒤집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말 그 당원들의 힘 하나하나 그것이 뭉쳐가지고 이 당의 큰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경우에도 탈당하지 마시고 반드시 당원 유지하면서 다른 분 당원으로 가입시키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이번 전대 때 꼭 행사를 하셔서 당을 여러분의 손으로 바꿔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영석 변호사님 만나서 김문수 후보님 관련된 거취 이야기라던가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국민의힘 이야기 길게 해봤자 일단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당원들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비공개 의총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거취나 차기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할지 전당대회로 할지 등등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 제안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안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차기 지도체제, 비대위를 더 길게 가져갈지 아니면 9월에 전대 열지, 그리고 두 번째가 김용태 개혁안에 대한 신임 여부. 이거를 이제 신임해주면 김용태 위원장 임기도 늘어나고 그리고 뭐 탄핵 반대 당론도 철폐되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의결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김용태 위원장 임기도 종료가 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 좀 어떻게 보세요? 저번에 아마 전당원 투표를 했다가 지금 그 쌍권 지도부의 그런 어떤 폭거가 제지된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당원들의 효용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제가 이제 좀 의구심이 들어요. 저도 속보를 지금 봤는데 이 정도면 의원들이 의총에서 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당원으로 뭐 투표에 맡기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의총에서 이런 하나로 단일한 의사결정이 나올 수 없다 그러면 뭐 마지막 방안으로는 전당원 투표로 진행돼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의총에서 좀 합리적인 그런 방안,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만한 거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투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투표를 하든가 뭘 하든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국회의원이 그 1인제 관청이잖아요. 내가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택의 선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의총에서 또 집단지성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전당원 투표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일단은 어쩔 수 없으면 그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용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혁신안이나 그런 걸 제가 뭐 나쁘다 좋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혁신안이 있다 그러면 그 혁신안을 채택하고 관철시키는 주체는 사실은 전당대회로 뽑힌 지도부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시를 한 거는 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많은 어떤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그 뭐랄까 다음 지도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비대위도 합법이지만 어쨌든 더 민주적인 정당성이 큰 방식으로 선출된 전당대회에서 뽑힌 지도부한테 어떤 좋은 제안을 남겨두고 계승시키는 거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들이 의총에서 잘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이 개혁안에 대해서 김용태 위원장이 후보 교체 당무감사한다 했잖아요. 다 좋아요. 근데 왜 한동훈 단계 사건은 당무감사에서 쏙 빠지느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죠. 저는 당무 감사까지도 안 가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가족 맞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 한동훈이 맞냐 뭐 가족 맞냐 동일성만 확인해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중요한 거는 대통령 욕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로 여론 조작을 했다. 근데 그게 당대표 가족이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가 핵심이거든요. 안 그래도 검찰도 수사가 경찰도 이제 고소가 돼가지고 고소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루어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걸 우리끼리 쉬쉬하고 덮으면 김경수 욕을 어떻게 합니까? 드루킹 욕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균형 감각이 김용태 위원장에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층 업그레이드된 신화제약의 환신 골드,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만을 위해서 1+1 2달치를 한 달치만 구매하셔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고요.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면역력이 더 중요한데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시느라 자주 깨는 분들한테 이 환신골드가 아주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는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1+1 6월 특가가 진행 중이니까요. 아래 번호로 많은 주문 부탁드리고요. 건강하게 보수 재건을 함께 하시죠.